자, 명나라 때 만든 청동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초기 그림에는 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가니까 이 단에 올라온 표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청나라 때 만든 거고 명에 있었던 걸 살려가지고 사자를 올렸죠. 요게 3m, 밑에 게 1m, 한 4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암수가 항상 같이 있죠. 우리랑 똑같죠. 암수가 같이 있어요. 사자상이 등장하는 것은 불교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자후잖아요. 응?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자상이 중국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나라 때도 더 커지고 이제 사자가 등장하는데 항상 보시면 수컷과 암컷이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그렇죠? 자, 숫사자는 동그란 걸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암사자는 새끼.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수구라고 불러요. 수노실 뭉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구처럼 생긴. 그래서 권위와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는 뭡니까? 뒤로 자손만대 이어서 가는 영속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황도 보시면. 새끼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자의 발가락 사이에 젖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래서 젖을 빨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애를 잡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발가락 사이에 젖을 빨고 있는 거고, 자, 수구를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죠. 지구랑 갖고 권력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항상 쫓아다니는 작업선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사자상이. 형태 조금 좀 다르고 이러겠지만. 그래서 앞에 보신 것은 아까 명대 오고 뒤에 있는 거 다 이제 청나라 인구거든요. 그 다음에, 전에 뭐죠? 드무죠? 드무, 불을 끄기 위한 항아리. 크기가 보세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서 이런 드무가 그 장무성 안에 남아있는 건 이제 구리로 만든 거 철로 막 합쳐서 한 308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방아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금동 항아리만 이게 이제 이 태화전 앞쪽에 들어가 있어요. 18개가. 자, 18개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18개 성이었어요, 중국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18개 두는 거고. 이 사람들의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겨울에는 북경이 엄청 춥잖아요. 이미 10월달부터 막, 그러니까 항아리를 겉옷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위에 뚜껑을 달고, 요 밑에다가 수술을 넣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형태가 바뀌었는지 실제 가서 보면 이게 술 넣을 없어요, 공간이. 근데 다른 기록으로 대부분 기록 뭐라고 하냐면, 요 위에다가 청동으로 된 숯항아리를 이렇게 넣어서 띄우는 거죠. 가운데 딱 걸쳐가지고 물이 얼지 않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드무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구리 철로 된 것은 명나라 때 거가 제일 많다. 그리고 청나라 때 거의 특징은 청나라 거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고리와 이렇게 그 서수의 얼굴한 사자상 같은 서수의 얼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생긴 무섭게 생겼죠. 이런 거 다 뭐죠? 저 중에 하나죠. 용의 새끼들 중에 하나죠. 이 사진은 제가 이거 혹시 따왔어요. 이 여자분이 이러고 있는데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이 문에 파침을 박아놓은 게 9개예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줄도 몇 줄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9, 9, 80. 9가 제일 큰 수잖아요. 상징적으로 작은 성에만 저걸 저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9, 9, 80 가장 큰 수를 딱 반영해요. 9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이 뭐예요? 자기들이 감성 몇 칸이라고요? 9,999칸? 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실제로는 좀 아니지만 그걸 좀 보여드릴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요건 이제 저 자금성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광화문이에요. 13개나 있더라고요. 위로는 뭐죠? 잘 모르겠어요. 왜 어떤 원리를 하고 했는지. 그건 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원리로 우리는 13개를 했고, 위로 8개를 올렸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랑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자금성은 정확히 하나하나에 대한 상징이 정확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 상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 근본적 이유는 저는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봅니다. 그 한 세대가 빠지는 바람에 지금
많은 기록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전해주는 것이 끝나고 우리가 그것을 몰랐으니까 요 한 세대, 이가 딱 빠져버린 것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사실 우리 역사에서. 근데 저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요거는 이제 이것도 4개밖에 안 되죠. 용성문이에요, 용성문. 제가 어제 경복궁 들어가다가 어제 찍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원리를. 8개죠, 이건 옆으로. 네, 어떤 원리인지. 자, 청나라가 들어가고 나서 모든 현판을 이렇게 바꿨어요. 오른쪽에 먼저 만주족의 고사리처럼 생긴 이 만주족 글자를 다 심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한족의 글씨와 만주족 글씨를 같이 병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태화전과 그쪽에 가시면 이렇게 요것만 남아있어요. 자, 요거는 왜 그랬냐면 원세기가 잠깐 황제 노릇 한 적이 있죠. 자, 신해혁명으로 딱 망하고 나서 원세계가 북쪽의 권력을 잡았을 때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행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원세계가 자기는 무슨 족이에요? 만주족인데 한족한테 뭔가 호응을 얻고 싶어서 우리는 만주족의 흔적을 지웠다. 주요 정강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옆에 만주족 글씨 지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청이라고 하는 그 만주족 시대에서 벗어났음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전부 다 뭐죠? 나머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사리 글자가 같이 붙어 있다. 주요 전강이 특히 태화전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원세계가 잠깐 위안스카이죠. 위안스카이가 이제 행사했을 때 모습이고. 자, 앞쪽에 전조라 그랬죠. 앞쪽. 그래서 중로 가운데 3개의 대전.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자, 그 3개의 대전. 그 다음에 좌우로 동쪽로, 동쪽길에 문화전, 서쪽길에 무영전. 똑같죠. 문무. 우리 육문로 육무로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이 원리는 동양에 같아요. 같은 구조 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태화전 마당이죠. 태화원에 들어오자마자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답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기서 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는 지금 억한석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그냥 계석, 계단석. 또 마당이 등장하고 앞에 이 앞에는 뭡니까? 자, 보세요. 우진각 스타일이죠.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으로 되어 있어요. 용마루. 이제 이 지붕마루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태아 문은 어떻게 됐어요? 팔짝지붕이잖아요. 팔짝지붕이죠. 태아문. 그쵸? 팔짝이죠. 근데 건물은 우진각으로 되어 있어요. 웅장하죠? 단을 3개, 우리가 이제 월대라고 부르는 3개의 단. 이제 이들은 이 전체를 뭐냐면 하나의 수미단으로, 실제로 공식이 수미단이에요. 수미산. 부처님이 계신 가장 위에 있는 수미산. 그죠? 지난번에 가셨죠? 그 밑에 도솔천이 있고 막 이렇게 있듯이 그 수미산이라는 영역을 생각을 해서 수미단을 만드는 수미대가 있어요. 그게 붙이지 않는 대. 그런 대 형태로 단을 꾸몄어요. 멀리서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단을 이렇게 만듭니다. 3단. 그래서 가운데 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이 향로가 있죠. 정 모양의 동향로. 또 이 향로가 전부 18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위에 자 여기 보면 잡상들이 있는 거죠. 우리 용어로 하면 잡상들이 여기 있죠. 자, 앞에 한 명이 있고 뒤에 다른 형태들이 쭉 있어요. 요게 지금 11개.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선인이라고 불러요. 선인. 신선. 선인. 이 선인이 뭘 끌고 타고 가요? 닭 아니면 봉황이겠죠? 닭은 아니에요. 설마. 봉황을 타고 가겠죠? 이거 닭이겠어요. 생긴. 그리고 뒤에 이 선인을 따르는 짐승들. 그래서 저런 짐승들을 주수라고 해요. 뒤를 따라오는 주수. 뒤를 따라서 줄지어오는 동물들. 다 이름이 다 다른 거죠. 요게 기본이에요. 요 11개. 태화전에 11개가 제일 많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뭐죠?
이건 저 어디냐면은 탁 봐도 아시겠죠? 11개가 있습니다. 경회로. 자, 우리 집 뭐라고 대당사부와 손행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당사부의 얼굴일까? 이게 기분 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응? 이 형태가.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인이 앞에 가고, 선인이 기봉, 봉황을 타고 가고 있고, 뒤에 용이 있고, 봉황이 있고, 사자, 해마, 천마, 아버, 뭐, 산예, 해치, 두, 그 다음에 행식, 얘가 누구냐면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근데 지팡이 들고 다녀. 창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용두를 이들 이물이라고 용이 할 말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죠? 상화도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 상화도에 나오는 얘기를 어디 관리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뭐 물어봤다, 안 물어봤네, 뭐 외우지 않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후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야다, 유목이나 어우 야단 같은 거 다 뒤에 나오는 얘기들, 나중에 후대. 그래서 이게 대당사부라면 그 의미들한테 이게 누구겠어요? 당나라 때 제일 큰 사부니까 삼장법사인데 이게 삼장법사 얼굴이 까요?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지.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인, 확실히 사람의 모습이죠. 용, 봉, 봉황, 사자 특징이 다 다르죠. 그리고 딱 이렇게 행식 이렇게 해서 선인과 그 뒤를 따르는 주수들이 10개, 그래서 11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사실적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이게 대당사부의 모습인데 이제 중국의 선인과 비교해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봐도 갑옷을 입고 막 삼장사가 갑옷을 입고 저럴 리가 없지. 예?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게 맞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이게 우리가 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왜곡된 형태로 오지 않았을까. 저게 왜냐하면은 자, 우리는 뭐죠? 여기에 저걸 옮기잖아요. 양생한 걸 이렇게 내린 다음에 내린 마루에 여기다 애들 꽂았죠. 이들은 전부 기와예요, 이게. 그래서 저들은 추년 내린말을 전부 기와로 고갈시우고 기와랑 같이 한 쌍이에요. 기와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용도는 여기에 못을 뚫어 기와에 고정시킴으로 인해서 기와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는다 라고 정확히 되어 있고, 우리는 밀려 내려올 리가 없지. 여기는 이미 공부를 쳐놨는데 그렇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얼굴을 아무리 봐도 이 얼굴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소로공이지, 장수나 막 이런 사람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뭔가 어느 순간에 왜곡되게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우야담이 이렇게 나와요. 대당사부 손해자 접촉의 사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상하도에는 약간 달라요. 순서가. 천상갑이 뒤로 나오고, 그쵸? 이기박 이군이 쭉 앞으로 옮겨갔죠. 의계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우리 창경궁 영곤동암의계나 이런 의계에는 손행자의 준견, 준구, 마령, 이거 뭔가 이게 너 이쪽에 가깝죠? 네. 이거 의계에 나오는 명칭이야. 그림은 없지만. 선두가 뭐예요? 손행자예요, 손행자.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손행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우리가 어느 순간 뭔가 와전이 돼서 이 손행자애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서유에서 왔다는 얘기가 와전이 되면서 중국에 보니까 앞에서 끌고 가더라. 제가 앞에 당연히 누가 삼장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실력을 받고 우리 의계를 보더라도 여기 삼장수 얘기가 안 나오고, 그 생각해보면은 유교 국가인데 인류의 침전 후에 중을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그렇잖아. 이 중도는 사대문 안에도 못 들어오게 불교를 탄압했는데 중을 침전머리에다가 정전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그 이상은 연구할 자신이 없어서 학자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선인, 용봉, 사자, 해마서만 여기까지 오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 요 애들을 수수나 혹은 주수, 뒤를 따르는 동물들. 그래서 선인과 주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이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요건 다 야사 얘기야 결국은요. 상하드나 이것은. 근데 사실은 공식 기록은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여기 기록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재미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설하면. 근데 뭔가 어디서부터 약간 어긋장 거를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손을 대면 어디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저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 뜻입니다. 멋은 있죠. 이거 저기서 찍은 어디죠? 교태전 뒤. 여기서 이렇게 저 뒤에 인왕산이 보이잖아요. 멋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삼장법사예요. 저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하급 같은 애들만 있는 거죠. 아까 중국에 비교해 보면 중국은 사실 그 상상에 나오는 굉장히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의젓하고 센 사람이잖아. 용무왕 사자료나. 근데 우리 너무 이 기레빠시들을 너무 이 하찮은 애들 갖다 모아놓고 진짜 그래서 잡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잡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잡상이라는 용어는 실제 의계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잡상 몇십 개, 몇백 개 만드는 게 나오는 잡상장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그렇게 못 만들어서 그냥 만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나 정한 대로 그냥. 근데 의미를 보면 너무 다르잖아. 이 엄청난 애들 모아놓은 애들과 우리라고 뭐 왕의 나라라서 제국이라서 못 올렸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잖아. 조금 더 나중에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좀 아쉬워요. 그쵸?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갖고 있고 싶잖아. 근데 우리 거 갖고 있고 싶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별로 갖고 싶지 않죠?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아요. 태화전 천장에는 용이 한 마리 이렇게 있어요. 안에. 용이 뭘 물고요? 여의주를. 방울인데 여의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문 상태로 이렇게 다 제가 금색이죠. 1388사가 뭐 같으세요? 요 태화전 안에 있는 용의 숫자예요. 태화전에 있는 용의 숫자예요. 기둥부터 시작해갖고 안에 살벌하게 용이 많아요. 자, 우리 치민, 그쵸? 지붕의 치민. 자, 이들은 자기들 영어로 제가 용도라고 부르는데 치미죠. 치미. 우리 용도 뭐 다 같이 쓰여가고 있어요. 요건 뭔지 아시죠? 자, 요건 어디에도 있냐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어디에도 있냐면 수정전에도 있어요. 못이에요, 뭐. 고정로. 지붕과 고정하기 위한 좀 작은 그 칼처럼 이렇게 딱 꽂는 거죠. 위에 못 집어넣듯이. 자, 요게 조각이 틀려요. 이게 한 개 다 안 되니까 숫자가 여러 개죠. 금관기 보이잖아요. 하나로 만들 수 없어서 결합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7개짜리, 9개짜리, 제일 큰 건 11개짜리도 있고. 이제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이건 용이죠, 용. 용이 뭐 확 물고 있죠? 왜? 발가락도 보고, 그쵸? 용이 딱 확실히 있어요, 용.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만들었을까? 너무 커서. (3.4m의) 높이가. 가로가 2.68m. 폭이 52cm. 어마무시한 게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진 크니까. 응? 그러니까 이걸 조각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이. 우리 층이나 우리 용두나 위에 있는 거랑 딱 비교하면 갑자기 이제 건물이 작으니까, 건물이 크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이 높은 데서 있으면서 불을 막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얘가 너무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중국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얘 짝이 있어, 짝. 이 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들 말로는 기러기 아줌마예요. 구타이타이라고 하는데 얘를 그렇게 보기도 해요. 밖에 있는 요 다르게 니들이 이제 뭐냐면 얘기거리로. 그래서 처마 위에서 못 내려오잖아요. 꼭대기 지붕에서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가끔 얘가 올라가서 물을 뿌려주면서 만남을 한다는 얘기를 이 중국 사람 그래서 실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기러기 아줌마와 이런 분에 대해서. 그럼 기러기예요? 아니 기러기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새로. 용은 자, 우리는 풍계석을 놓쳐. 고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풍급산이라는 걸 넣어요. 이거는 수거했다가 할 때 쫙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정 1위부터 시작해갖고 종 9까지. 그럼 몇 개예요? 18개죠. 양쪽 하니까 36개죠. 근데 우리는 뭐 12개, 12개, 24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논다. 그런데 이것을 풍급산이라고 그래갖고 이거 갖고 나온다. 그래서 깐다. 저걸 할 때. 이게 더 합리적일까요? 우리처럼 해놓는 게 합리적일까요? 우리 자꾸 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도 어떤 글에서 보니까 제가 아직 그 실을 확인을 못했는데 우리도 정조 때 놓기 전까지는 저런 것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근거는 잘 못 찾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원래 개념은 이게 이수입니다. 이수. 물, 교령이라고도 하고 이무기, 이수, 용이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죠? 물놀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다 물이 나오는 자리잖아요. 물이 고이면 여기로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누조처럼 우리도 그 문에 보면 저 대문에 보면 누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화전에는 1142개의 용이 있다. 그럼 이들이 물을 뿜을까요? 뿜겠지. 이렇게 줄지어 있는 애들이. 네? 비가 막 오는 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비가 낼 때 못 가봤어요. 한 번도. 진짜 여기가 막혀있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 이제 비가 많이 좀 적게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쫙 가니까 이 물들이 비가 내리는 날 물놀이 하지 용이 쫙 그 광경을 떠올려 보세요. 멋지다. 네, 멋지죠. 근데 비 오는 날은 제가 한 번도 못 가고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침 흘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용도를 통해서 쭉 물이 나온다. 장마철에 꼭 가봐야 될 텐데. 그렇죠. 자, 태화전은 일종의 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단. 이게 뭐냐면 이 앞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사직단 이런 것처럼 어떤 행사를 하는 공간은 단이죠. 그리고 격조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간은 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 앞 굉장히 넓잖아요. 실제 올라가시면은 이제 그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약간 이제 수미자 형식으로 밑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수미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맨날 싸우는 용이냐, 뭐죠? 정이냐, 향로냐. 향을 피울 때는 향로 역할을 하겠죠. 이들도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 모양의 동로, 그걸 이제 동으로 만든 향로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렇게 18개가 있다. 18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을 상징하고, 그래서 처음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다 향을 피운다. 그래서 여기가 구름처럼 이렇게 많이 피우니까 진짜 구름처럼 올라오겠죠. 이 조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구름이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런 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연출력이 대단하죠. 장례모 같은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요거 있었죠.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이들은 겉에 문양이 없죠. 거의. 요 문양은 꽃 문양은 요거는 이게 처음 나왔던 그 지금 나오는 이 향로 그 정글이 상나라, 은나라 이런 거 나오는 상나라 때 그때부터 등장하는 문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상당히 문양이 많죠. 그쵸? 뭐 이런 도철문입도 시작하고 다양한 문양이 우리 있어요. 요거 이제 뚜껑이 지금 없어졌던 것이 원래 있을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근정전에 있는 건 원래 이렇게 뚜껑이 있었어요. 요 사이로 향이 나와요. 향을 피우면. 그쵸? 손잡이 보세요. 뚜껑이. 사람 얼굴처럼 생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 정에는 이렇게 8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향로라기보다는 저것이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벽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정이 있어야 벽궁이거든요. 인정전에 정이 없죠. 어디에 있어요? 경복궁하고 덕수궁에 있죠. 벽궁이 대한제국 벽궁입니다. 이렇게 한국전쟁 때까지만 있었어요. 좀 지나서
분명히 미국 애들이 가져간 것 같아요. 우리 가져버리고.